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말씀드렸듯이 탑승객들의 생사 여부는 다 확인했고 신원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밝으면서 수습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크레인으로 기체를 들어 올리던 작업은 일단 중단이 됐고 현재는 인근의 풀숲을 뒤지면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사고 상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태국 방콕에서 이륙했던 이번 여객기는 제주항공의 7C216편이었습니다. 승객 175명 그리고 승무원 6명까지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181명 중에 태국인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네. 어제 아침 9시 3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이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이 기체 아랫부분에 랜딩 기어, 그러니까 이제 착륙을 위한 바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위를 그대로 미끄러졌는데요. 몇 초 뒤에 여객기가 이제 공항 외벽까지 들이받은 뒤에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검은 연기와 함께 기체는 꼬리칸 정도만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불에 타고 말았는데요.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아침 9시 45분쯤에 초기 진화를 마쳤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승무원 2명은 구조가 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여객기가 앞서 관제탑으로부터 철새 등의 엔진과 충돌하는 조류 충돌 경고를 받은 직후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선언을 했고 이후 착륙 과정에서 바퀴를 펴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장치가 왜 고장이 났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오늘 오전에 김포공항의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을 했다고는 하는데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미국으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아마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사고 하루 만에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같은 문제,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회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랜딩 기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번 참사에서도 뭐 초기에는 앞에는 작동을 하고 뒤에만 작동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네. 세 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오늘 회항한 항공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미국 보잉사의 B737-800 기종입니다. 제주항공은 이 41대 기단 중에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로 가던 도중에 이륙 직후 이 랜딩 기어의 이상이 발견이 되면서 그 즉시 바로 회항을 해서 오전 7시 25분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승객들 중 일부는 다시 탑승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토부는 지금 이제 블랙박스와 관련을 해서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의 수거는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블랙박스가 이제 오늘 오전 김포공항으로 이송이 됐고 시험 분석센터에서 이제 분석도 하겠는데요. 네. 나머지 이제 음성 기록 장치 현장 상황 당시 이제 기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가 나와 있을 텐데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블랙박스 일부가 손상이 돼서 해독이 최소 한 달은 걸릴 수 있고 미국으로 맡겨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난 202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11개월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1년 가까이 걸렸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시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 나올지 뭐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오늘 오전 이제 브리핑을 보게 되면은 동체가 착륙할 경우에 거품 분사 규정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나왔습니다. 네. 미끄러짐과 환경오염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좀 짚고 또 해결을 꼭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주항공의 이 사고 여객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보잉 737-800 모델입니다. 국내에 101대가 들어와 있고 제주항공에서는 42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15년 된 여객기라고 해요. 15년이면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기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상자를 낸 요 편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제주항공에 임대가 된 기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였는데요. 네. 이 뉴욕타임즈는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 사고기가 유럽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최초로 운항을 했고 2017년 민항기 리스 업체인 SMBC 에비에이션 캐피털에서 제주항공에 임대가 됐다라고 전했는데 네. 이 기령이 보통 5년에서 27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안항 공항에서 이번에 참사를 당한 여객기는 기령이 15년이기 때문에 기령으로만 보았을 때 이제 낡은 기종이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 기체를 들여오기보다는 좀 말하자면 중고 기체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최초로 쓰던 기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에 이제 리스업체를 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중저가 항공사의 주력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여객기 약 28,000대 가량인데 15% 가량이 4,400대인데 이 4,400대가 이 보잉 737 800대라고 합니다. 또 이거 운영하는 항공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곳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제주항공만이 아니라 티웨이, 진에어, 이스타, 대한항공까지 5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 기종으로 1998년 이후 이제 인도된 물량만 한 5,0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자체는 설계가 잘 됐는데 네. 유지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어려웠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꽤 안전성은 뭐 인정을 받은 기체인 것 같은데 이제 유지 관리가 잘 됐는지가 이제 잘 조사가 돼야 되겠군요.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뭐 확정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버드 스트라이크 새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조류 충돌, 새가 이제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사고인 거죠. 그래서 엔진 날개가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어 왔는데 네. 참사 당일 아침에도 무안공항 활주로 상공에 새떼가 하늘을 뒤덮었다라는 공항 직원 증언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이제 법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연중 조류 퇴치 활동이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 전담 인원과 장비도 상시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했는지를 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단위에 이 비용도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무안공항 자체가 비행기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에 가장 높다. 지금 이런 통계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이제 이현희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착륙 시 200피트 이상 그리고 이륙 시 500피트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수치였는데 한국공항공사의 통계를 보면은 2019년 올해 8월부터 무안공항에 여객과 화물을 합쳐 총 11,004편의 항공기가 오갔는데 네. 그중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 그러니까 1만 평 중에 9건 정도는 새와 부딪혀 왔던 겁니다. 네. 이제 단순히 이것만 놓게 되면은 뭐 그렇게 높은 거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인천공항이나 또 그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제주공항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주공항은 발생 비율이 0.013%로 무안공항의 7분의 1 규모고요. 네. 김포공항도 지난 6년 동안 총 75만 편 이상의 비행기가 오갔음에도 충돌 사고가 140건, 발생률은 0.018%로 무안공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에 유독 새가 많은 것인지 아무튼 비율은 좀 높아 보이는데 새떼가 아주 하늘을 뒤덮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900g 정도 되는 청둥오리 한 마리가 만약에 비행기에 부딪히면은 한 4.8톤 정도의 충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새가 많이 위험하군요. 자, 그리고 탑승객들이 가족한테 보낸 문자들이 공개가 됐는데 새가 지금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네. 뭐 그 메시지 자체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합니다. 네. 무안공항에서 사고 여객기 탑승한 가족을 기다리던 A 씨가 가족으로부터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제 공개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탑승객 B 씨가 오전 9시에 A 씨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다라고 했고 네. 언제부터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방금이라면서 유언해야 하나라고 답을 했고 그 이후로 메시지가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깝죠. 네. 장성철 소장님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막 이 사고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제 스스로가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사고를 앞둔 비행기 안에서 가족들과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의 심정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 짧은 한 4분 정도 메이데이라고 한 네. 외치고 난 다음에 4분 정도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불안하셨을까. 그 문자를 받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참 눈물이 나네요. 진짜 참.
정말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움이 큰데요. 뭐 각각의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취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결혼을 3달 앞둔 예비 부부가 이제 아버지께 잘 다녀오겠다라면서 떠난 딸과 예비 사이도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서 연말 여행을 떠난 가족 단위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승객 중에는 40대에서 50대까지 여행객이 많았는데 3살배기 미취학 아동 2명을 비롯해서 미성년자들 15명이나 탑승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전남 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 또 목포의 초등학생 1명, 화순의 고등학생 2명까지 사고 여객기에도 대부분 광주 전남의 이제 시도민들이 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방콕과 무안을 이번 겨울 동안 한시적으로 오가는 정기 노선을 제주항공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각각 이제 중소규모의 여행사들이 고객을 모집해서 항공기를 통째로 빌리는 이 전세기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 4회 무안과 방콕 노선을 오간 상황이었고요. 사고 여객기 탑승객 중에는 역시나 광주에 있는 한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승객 사망자 175명 중에서 157명이 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이셨고요. 네. 전북이 6명, 경기가 4명, 서울이 3명, 제주가 2명, 그리고 경남, 충남, 태국이 각 1명씩이었다고 합니다. 네. 연말에 여행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는데 이제 누구나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충격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대형 참사를 수습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전남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국방,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대행 역할까지 다 맡아야 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막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이양된 상황에서의 뭐 판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사고 수습이잖아요. 현재 요 무안 제주항공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어차피 움직이는 거거든요. 각 부처가 각자 맡은 바를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무슨 공백이 생기거나 그럴 거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요. 엄중한 시기이기는 하네요. 정말로 여러모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뭐 경제 위기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혼란에 어쨌든 뭐 이 사고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 사고도 수습을 해야 되고 네. 이 혼란이 길어지지 않게 이 권한대행이라는 체제가 길어지지 않게 빨리 또 정치권도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 뭐 오전에 각 당에서의 메시지를 보면 네. 사고 수습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정쟁을 좀 안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만이라도 여야가 좀 정쟁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진상규명 수습이 중요한 것 같고 유가족분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장례 절차를 정말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벌써 돈 문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보상 문제도 충분하게 뭐 자꾸 뭐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